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될 코인은 니플 XRP 코인입니다.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니플은 쓰레기다 라고 했던 카르다노 찰스 호스킨슨 공동 참여자가 결국 레이스 지갑의 통합을 선언했다. 자, 어떠한 의미를 가져옵니까? XRP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곧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부정적이었던 카르다노 에이다 창업자 또한 이제는 니플을 인정하고 있는 시점까지 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XRP 니플 코인,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인이기도 하고 가장 미워하는 코인이기도 한 이유가 그거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엄청나게 많은데 왜 못 올라가고 여전히 떨어지고 횡보하고 이러한 움직임만 보여줄까? 이 부분의 답답함을 소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XRP 니플 코인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변동된 게 없죠. 그 말인즉슨 지금 XRP 니플 코인이 5,000원대부터 여기 2,500원까지 떨어졌고 이 석 달이 넘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을 답답한 흐름은 무조건 맞죠.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을 3,000원대 라인을 계속적으로 지지하고 올려놓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니플 코인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죠. 자, 모멘텀, 상승에 대한 재료라고 하는데 이 재료가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ETF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질 수밖에 없죠. 왜? 6월 16일자 해당되는 SEC와 XRP의 긴 법정 공방이 끝나는 시점이다. 라고 해서 이제는 SEC가 XRP ETF를 승인해 줄 수밖에 없다. 라는 관점이 시장에선 기대 가치가 커게끔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ETF의 기대감이 높은 이유는 ETF라는 것은 펀드예요. 펀드라는 건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 이더리움 ETF에 열광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 또한 두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스테이블 코인.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된다. 뭐 이거만으로도 엄청난 안정적인 코인이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달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더욱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하나, 유로에서는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 말고 CBDC에 대한 디지털 화폐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죠. CBDC는 뭡니까? 디지털 화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우리 이용 안 하죠. 벌써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글로벌 여러 나라가 이미 CBDC를 개발하고 있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 또한 해당되는 니플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다. 자, 어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 엄청나죠? 근데 지금 XRP 니플 코인이 5,000원대부터 현재 3,000원대까지 대략 마이너스 35% 정도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 근데 왜 빠졌습니까? 이러한 모멘텀이 없어져서 빠진 걸까? 그게 아니죠. 뭐 이거 지긋지긋하시겠지만 관세라는 게 얼만큼 시장에 영향을 주는지 이거를 모르시면 절대 안 됩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란 나라가 관세를 올린다. 그러면 미국과 수출과 수입을 하고 있는 여러 나라들, 글로벌 대부분의 나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관세를 올린다는 건 뭡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당연하게도 기업과 기관은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이에요. 고래들은 자신들의 부담감이 커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투자했던 곳에서 투자 자금을 회수할 수 있겠죠. 주식시장, 코인 시장에서 매도한 자금이 나온다. 당연히 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고점 대비 35%나 빠진 현재 시점 XRP 니플 코인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니플을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4년 동안 SEC한테 엄청난 압박감을 가져오면서 해당되는 부분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 보였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게 6월 10일 오늘 날짜 나온 뉴스 한번 보시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완화가 기대감이 커지면서 비트코인은 11만 달러를 재돌파했다. 자, 이게 바로 관세의 힘입니다. 관세를 올렸던 부분을 어느 정도는 유연성 있게 움직일 수 있겠다. 그 부분 하나만으로 비트코인은 다시 11만 달러를
재돌파했다라는 거. 니플 또한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코인 시장이 모두가 다 같은 영향권 안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날짜 현재 시간 니플 코인 물론 또 1%가량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실망감을 갖고 오시는 모든 분들 생각 한번 해보시죠. 이게 지금 많이 떨어진 단가입니까? 아니죠. 석 달이 넘도록 지금 이 횡보 라인을 가져오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지금 이 단가에 확실한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받고 있는 조정 구간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우리가 조정이라는 것은 두 가지 경우로 나눕니다.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기간 조정. 지금 이렇게 단가는 떨어지지 않으면서 기간을 끄게 갈고 가고 있는 거, 이게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만약 두 번째 가격 조정이었다면 엄청나게 가격 하락이 있고 나서 그런 다음에 올리는 거, 이게 바로 조정, 이게 바로 테스트입니다.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절차에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던 니플 코인을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어떻게 올라왔는지 경험이 있으시죠? 자, 이거 한번 보시면 4,000원대, 5,000원대 이렇게 그냥 바로 급등시킨 게 아니죠? 어떻게 올렸습니까? 계단식 상승을 통해서 움직였어요.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거치면서 움직였다. 그리고 2025년도 1월 달에 정점을 찍고 하방 압박을 가져왔고 횡보라인 가져오고 있는 이유. 관세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1월 달까지 계속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코인 시장의 대통령이 될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은 코인의 수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합니까? XRP 니플 코인 갖고 있는 모멘텀으로는 아직 상승력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한 번 더 체크하시면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린 어떠한 대응 전략을 가져갈까? 지겹다고 매도한다? 안 올라간다고 매도한다? 그게 아니죠. 모멘텀은 변동이 없고 지금 현재 시점에 이렇게 출렁거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린 매수와 매도의 관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수익 구간은 어떻게 하면 더 극대화로 끌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요 링크거든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되세요. 핸드폰으로 보시든 컴퓨터로 보시든 상관없이 클릭만 하면 되거든요. 바로 이 파란색 글씨만 클릭하시면 저희 쪽 자료를 먼저 넣어드릴 거고,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자료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목표 단가는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료가 마음에 들면 톡방 링크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이쪽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전략을 같이 받아도 충분하겠죠.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는 것만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대응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XRP 리플 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한번 보시죠. 자, 말씀을 드렸던 리플 CEO와 트럼프 회동 논의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해당되는 리플의 CEO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 자, 이거는 다음 주에 SEC와 XRP의 법적 리스크가 어떻게 해소될지 이 부분에 대한 힌트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점이죠. 그렇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조만간 SEC는 XRP ETF를 빠르게 나올 가능성도 높은 시점이죠. 자, 1개 개인 사업체를 갖고 있는 사장이 대통령을 만난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합니까? 강력한 상승에 대한 호재성 이벤트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으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시점 6월 16일 날짜 해당되는 SEC는 항소법원에 이제는 법정 공방을 그만두겠습니다. 라는 부분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재 시점 이전에 대통령을 먼저 만난다. 당연히 XRP 니플 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SEC가 누굽니까? 미국의 증권위원회예요. 자, 증권위원회가
결정을 내린 게 하나 있죠. 뭡니까? 나스닥에 암호화폐 ETF 기초자산에 니플과 솔라나를 포함시켰다. 자, 알트코인 투자가 당연히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왜? SEC는 참고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증권위원회예요. 자, 미국의 증권위원회는 법정 공방, XRP와의 법정 공방이 얼만큼 4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리스크예요. 근데 이 강력한 리스크가 이제는 해소가 된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악재가 해소가 되면 어때요? 시장은 강력한 호재성 이벤트를 가져올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지죠. 지금 그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물론 현재 시장은 힘들 수밖에 없죠. 4년 넘게 법정 공방을 펼치면서 오랫동안 투자했던 분들은 3,000원대 꿈도 못 꾸셨을 거거든요. 자, 차트를 조금만 뒤로 한번 봐보죠. 11월 달 이전에 지금 이게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준 것으로 보여지죠. 이게 얼마 단가입니까? 1,000원대 라인도 돌파하지 못한 단가였어요.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11월 달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상승력을 높이면서 1,000원대 라인, 2,000원대 라인, 3,000원대 라인, 4,000원대 라인, 5,000원대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많더라고요. 1달러를 돌파했으니까 이제 상승이 끝났다. 매도해야 되겠다. 매도했죠? 어때요? 또 올라가죠. 자, 3,000원 매도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매도해야 되겠다. 또 올라가죠. 또 올라가죠.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 지금처럼 횡보 기간이 길어지니까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을 다시 한번 박스권을 돌파하는 시점으로 보신다면 어때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상승력을 가져올 수 있는 이벤트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지금 다음 주에 6월 16일 SEC의 법정 공방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주에 또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고 있어요. 자,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죠. 왜? 주식 거래를 많이 해봤고 코인 거래를 많이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금리에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은 금리가 올라간다, 금리가 내려간다 이 부분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달라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이시죠? 만약 금리가 내려간다면 투자 자금은 더욱더 많이 유입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시장은 화랑을 갖고 옵니다. 정말 불장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패드워치 미국의 연준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데 만약 깜짝 금리 인하를 한다. 왜? 트럼프는 그만큼 많은 부분에 대해서 압박을 주고 있는 게 미국의 연준이거든요. 이번에 금리 인하 안 하면 연준 의장 잘라낼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혹시라도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해서 금리가 인하가 된다면 시장은 정말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많습니다. 물론 해당되는 부분이 동결할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예상하고 있어요. 동결을 한다. 이것만으로도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기대감은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움직임을 가져올 것이고 지금까지 많이 눌렸던 알트 코인들의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은 큰 상승력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지금 3,000원, 3,250원도 돌파하지 못했다. 이 부분으로 실망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제가 XRP 니플 코인 영상을 여러 번 찍어드리면서 항상 드렸던 말씀이 하나 있죠. 뭡니까? 이 뉴스처럼 호재가 많으면 뭐합니까? 올라가지를 않는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판단합니까? 기관들이 진입하기 전에 소액 투자를 털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 기관 누구라고 했죠? 고래라고 했죠. 그리고 소액 투자는 누굽니까? 개인이에요. 우리와 같은 개인들은 못 올라가고 호재가 많은데도 안 올라가고 떨어진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매도하고 더 빨리 올라가는 코인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는 게 개인이에요. 근데 이 고래들은 이것을 유도한다라고 하죠. 왜? 소액 투자를 털기 위해서. 어떻게 털까요? 간단합니다. 위에 매도 주문을 엄청나게 걸어놔서 못 올라가게 막아요. 또 아래에서는 떨궈져 나는 물량을 재매수합니다. 다시 매수. 못 올라가고 떨어지면 또 매수. 자, 고래가 계속 매수하고 계속 매집만 하는 게 아니라 고래도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밑에서는 더 많은 물량을 흡수하고 있다는 거.
제가 이 부분 설명해 드리면서 뭐라고 했죠? 자, 1월 달부터 현재 XRP 니플 코인은 어떻게 왔습니까? 계속 떨어져 왔다라고 판단하신 분들이 많아요. 자, 1월달 5,000원 부근에 떨어졌 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어떻게 하방 압박 받고 다시 3,000원 이탈했다가도 횡보 라인을 만들면서 이렇게 움직였죠. 2025년도 1월달부터 이렇게 움직였는데 고래들은 역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매집량이 더 늘어났어요. 자, 이게 3월 20일 날 나왔던 내용 이것도 많이 보여드렸죠. 3월 20일에 보시면 니플의 고래가 두 달 만에 보유량이 6.5%가 늘어났다. 1140억 달러 상당을 보유하고 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3월 20일이니까 1월 20일부터 2월 20일, 3월 20일 어때요? 단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고래들은 이렇게 매집 보유량이 늘어났다. 근데 3월 달로 끝난 게 아니죠. 더 있습니다. 5월 달의 내용 보시면 5월 달에는 한 달간 고래들은 이렇게 매집했습니다. 8.8억 개의 니플을 매집했습니다. 자, 8.8억 개. 많으면 많다. 적으면 적다. 말씀할 수 있죠. 근데 한 달간이라고 했죠. 4월 10일부터 5월 10일까지. 어때요? 1월, 2월, 3월, 4월, 5월 2025년 들어오면서 단가가 계속 떨어졌던 그 부분들에도 고래들은 이렇게 매집을 했다. 자, 여기서 매집과 매수의 차이점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매수는 뭡니까? 우리가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매집은 뭐죠?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저점에 매수하는 것을 우리는 매집이라고 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기억하시면 고래가 계속 매집만 하는 건 아니지만 고래들은 이렇게 저점을 유도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비중을 추가시키고 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니플 ETF가 조만간에 나올 것이다.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크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의 모습과 비슷하다. 자, 이 내용 보시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어떠한 선점 효과냐? 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월가, 월스트리트는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최저가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나 ETF가 좋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 제도권으로 넘어가는 그 단계를 만들었던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을 때도 그들은 먼저 최저가를 먼저 만들고 그런 다음에 매집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ETF가 출시가 되었다. 지금 XRP는 어떤 단계에 있습니까? 최저가에 매집하고 있는 고래들의 모습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XRP 니플 코인은 이제부터가 본 게임에 들어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마찬가지로 3,000원대 라인을 이렇게나 길게 횡보 라인을 가져오는 건 당연하게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히 인정합니다. 근데 지금 시점을 계속 버텨내고 있는 이유 또한 충분히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의 고래들의 움직임 또한 제가 다 자료로 만들어 놨으니까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될 거예요. 링크를 클릭하시면 제가 자료 먼저 넣어 드릴 거고 자료를 받아보고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톡방 들어와도 상관없거든요. 이 모든 부분은 다 무료입니다.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링크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고래들의 움직임 지금까지 이렇게나 매집했다라는 것은 알겠어. 그러면 이제부터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갈까? 우리는 어떤 거에 현혹되면 안 될까?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자, 고래가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6월 9일날 나왔던 뉴스지만 사실상 이렇게나 2억 3천만 개 니플이 이체됐던 날짜는 6월 7일이었거든요. 자, 6월 7일 날 2억 3천만 개의 니플이 이체됐는데 지갑으로 이체됐죠. 근데 이 부분에 나왔던 뉴스가 뭐냐면 공포감이 나올 만한 뉴스. 고래가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고래가 매도한 것은 맞습니다. 지갑으로 이동되었다 하더라도 매도할 수 있죠. 어떻게 매도합니까?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고래가 고래한테 물량을 넘긴 거. 이거 뭐라고 하죠? 대량
매매, 바로 블록 딜이 발생되었다. 자, 블록 딜이 발생했다는 거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나 매도가 되었고 그 다음 날짜 나온 뉴스가 바로 6월 8일 날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자, 이 6월 8일 나온 뉴스 보시면 데스크로스가 발생이 되었지만 1억 9천만 개의 니플을 매집한 고래들이 있다. 이게 6월 8일 나왔던 뉴스예요. 어떤 말이냐? 내용을 좀 자세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6월 초부터 데드크로스가 발생이 되었는데 하방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고래 투자들은 지난 일주일간 1억 9천만 개의 니플을 대거 매집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고래가 매도했다고 해서 난 매도했는데 그 다음 날짜 나온 뉴스는 다시 또 고래가 매수했다는 뉴스다. 이거 많은 경험 있으시죠?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뉴스에서 고래가 매도했다? 이 매도가 어떠한 매도인지, 그냥 거래소에 던진 건지, 아니면 고래가 고래한테 물량을 넘기는 해당되는 손바뀜이 나타난 건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식 거래를 오래 해봤던 분들도 아시겠지만 고래들은 굉장히 나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나쁘냐? 고래들은 개인들의 물량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잠재적인 매도 물량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개인들은 올라가도 매도하고 떨어져도 매도하고 횡보해도 매도할 거니까 고래들은 어떻게 해서든 개인 물량 털고 가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고래입니다. 자, 이 뉴스 한번 보시죠.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5월 29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나스닥 상장사 비보파워는 세계 최초의 니플 중심의 재무 전략을 발표했다. 자, 이러한 뉴스가 나와서 니플이 많이 올랐습니까? 안 올랐죠? 횡보하거나 오히려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나스닥 상장사라고 하면 기업들이 사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재무 전략을 발표했다는 건 전략적으로 니플을 사서 수익을 보겠다라는 기업이 있다라는 건데 왜 단가는 오히려 떨어졌을까? 이게 나스닥 상장사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자, 중국의 웨퍼스 인터내셔널은 3억 달러의 펀드를 준비했고 이 부분에 대한 승인을 SEC한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웨퍼스 인터내셔널 중국 내 기업 또한 XRP를 사서 모을 겁니다. 매집할 겁니다. 라고 대놓고 광고를 한 거예요. 어때요? 이 뉴스 나오고 나서도 떨어지거나 횡보했죠.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 말씀드렸죠. 고래들은 절대적으로 단가를 올리면서 매수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확실한 저점, 확실한 바닥 구간을 만들었을 때 그들이 유입한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기억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속을 수 있죠. 다만 이 부분들이 어떠한 모멘텀이 있고 어떠한 이벤트 때문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말씀을 드렸던 SEC가 조만간 니플의 ETF를 승인해 줄 것이다. 이거 많이 말씀드렸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이게 5월 26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왜 옛날 뉴스를 보여주냐? 보세요. 니플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83%까지 급등했어요. 지금은 95%가 넘어섰습니다. 왜 이렇게 급등했을까? 근데 이 시점에 뭐가 있었죠? SEC는 ETF의 심사를 어떻게 연기했어요. 5월 26일에 연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수요는 확대됐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SEC가 대놓고 고래들 너희가 먼저 들어와야 되고 너희가 더 낮은 단가로 매수해야 되는데 단가가 많이 올라가면 안 되니까 일부러 연기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가능성이 아예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블랙록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SEC가 이 ETF 신청의 지연에 대해서 그 이유는 규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낮은 유동성에 있다라고 블랙록이 평가했습니다. 자, 블랙록은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자문 운영사예요. 이 운영사가 평가했을 때 이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블랙록이 SEC한테 나 이거 승인해 주세요 하면 SEC는 곧바로 승인해 준 전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뭐 어쨌든 간에 이 규제의 불확실성 뭡니까? SEC랑 XRP랑 아직 화해 안 했잖아. 너희들 화해했고 합의했으면 법원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아직 법원에 승인이 없었으니까 이 부분은 아직 리스크가 남아 있는 것이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또한 지금 선물 ETF는 나왔거든요. 선물 시장에 미성수택 단계로 XRP가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연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SEC는 미국의 증권위원회라고 말씀드렸죠. 선물 ETF는 누가 승인해줬습니까? CFTC. 미국의 상품선물위원회 SEC 말고 또 다른 기관이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근데 SEC랑 CFTC랑 사이가 좋지가 않죠. 이 둘은 가상자산 시장을 사이에 두고 항상 누가 가상자산 시장을 가져갈 것이냐 싸움을 벌여왔던 곳이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이 있었다. 근데 참고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6월 16일에는 이제 곧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왜? 어떤 게? 리플과 SEC의 소송 부분이 또 하나 선물이 아직 미성수색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틀간 얼마나 2,560만 달러를 기록했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솔라나를 웃도는 선물 첫 이틀간 거래량을 보여줬다는 거. 어떤 걸 의미합니까? 지금 블랙록이 지연 요소로 잡았던 그 이유로 잡았던 그 부분들이 모두가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 ETF까지 미국 입장에서는 무조건 잡고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코인 시장의 패권을 확보하려는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XRP 니플 코인을 투자하는 거죠. 물론 지금처럼 오늘 날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불만 아닌 불만을 호소하고 있죠. 근데 많이 떨어진 단가도 아니고 우린 올라갈 때 경험도 있지만 떨어질 때 경험도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떨어지다가도 확실한 자리를 잡고 반등력을 보여주는 시점 또한 많은 경험이 있었다라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의 XRP 니플 코인의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비중 관리 당연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수익 구간 더욱더 중요하죠.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 구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영상 왼쪽 하단 부분에 보시면 파란색 링크 있습니다. 요 링크거든요. 이 파란색 링크를 클릭하시면 저희 쪽 링크로 곧바로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료를 먼저 받아보시고 이 자료는 차트에 대한 분석 자료와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고래들의 움직임까지 분석해 놓은 자료니까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자료를 받고 마음에 들면 톡방 링크에 들어와서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도 같이 받아도 충분하다는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영상도 무료로 잘 보고 있는 것처럼 자료도 무료, 톡방도 무료니까 들어와서 안정된 투자 함께 만들어 가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